안녕하십니까. 탱탱구리 채널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모두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를 준수하시고 항상 마스크 착용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22일 오늘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현대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문 볼 여유가 없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매일 경제 신문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을 요약하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10분 정도만 시청하시게 되면 국내외 세상 돌아가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참, 구독과 좋아요는 탱탱구리 채널의 보약과도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첫 소식입니다. 예산 다 쓴 학교의 포성금, 교육청 황당한 돈잔치, 황당한 교육예산, 전국 시도교육청 17곳 중 7곳이 교육예산의 조기 집행을 잘했다고 일선 학교에 지원금을 퍼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청이 넘쳐나는 예산의 불용을 막기 위해 예산 소진에 인센티브까지 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부산교육청은 7억 3천만원, 경북교육청은 2억 3천만원 등 7개 교육청에서 총 17억 원을 학교에게 집행실적 우수학교 지원 사업 예산으로 썼다. 예산 집행률이 99% 이상 되거나 잉여금이 적은 학교 또는 1에서 3분기 예산 사용이 많아 4분기 예산 사용이 적은 학교들이 각각 500만에서 1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반도체세 65% 인재 확보 R&D보다 어렵다. 대학 정원 확대 호소. 20년 전 삼성이 반도체 초격차를 만들었을 때보다 지금 인력 공급 규모는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막대한 인프라 투자를 시작했는데 이대로라면 10년 뒤 해외 인력으로 이 자리를 채워야 할 판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인력난을 호소하고 나섰다. 총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이를 들고 싸워줄 군인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기대감을 가졌던 반도체 특별법에서 인력 수급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 빠진 것에 대한 업계의 실망감이 크다. 반도체 업계는 수도권 대학 관련 정원 증설 등 인재 수급 내용을 특별법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부분 제외됐다. 현행법상 수도권 대학은 인구 집중 유발 시설로 분류돼 정원을 늘릴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산업계는 특별법으로 이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지역 출신 의원들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SW 인력 쓸어가는 게임업계 동료 데려와라 500만원 주겠다. 국내 게임사들의 개발자 인력 쟁탈전이 점입과경으로 치닫고 있다. 블록체인, 메타버스, 대체 불가 토큰 등 신기술이 등장하고 관련 서비스가 스타트업과 정부 통시, 업계뿐 아니라 금융, 유통 등 전 분야로 확산하면서 개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돈을 쓰는 게임에서 돈을 버는 게임으로 게임업계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환되면서 주요 게임사들은 웃돈을 얹어가면서까지 능력있는 인재 확보에 혈안이 됐다. 대형 게임사들은 지난 5년간 몸집을 2배 가까이 불리며 인재 모으기에 나섰는데 이들의 인재 확보전은 올해를 기점으로 일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속도가 붙어 국내 소프트웨어 인재를 빨아들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20일 지나도 전파되는데 확진자 밀어내기로 병상 부족도 넘기나 정부가 병상 효율화를 이유로 코로나19 환자가 중환자 병상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을 20일로 제한하자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환자 밀어내기와 다를 것 없다는 이유에서다. 21일 의료진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정부의 발표에도 의료 현장에선 기준이 되는 지침이 모호하다며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교수는 코로나19 중환자 상당수는 입원한 지 20일이 지나도 폐암증 등 후유증이 심하다며 이런 현실을 모르고 환자 밀어내기를 시행하라고 한 정부가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이준석 선대위 모든 직책 사퇴, 야 집안 싸움에 윤석열 안 보인다. 대선을 81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거센 풍파에 시달리고 있다. 당내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당대표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직을 내려놓고 당대표와 이전 투구를 벌인 공보단장은 버티다가 끝내 사퇴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존재감은 사라진 상황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기자회견을 자처해 선대위 내에서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는다면서 단 하나의 미련도 없다.
다만 당대표로서 해야 할 당무는 성실하게 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다. 그는 울산 회동이 1군의 무리에게는 한번 얼렁뚱땅 마무리했으니 앞으로는 자신들이 마음대로 하고 다녀도 부담을 느껴 지적하지 못할 것이라는 잘못된 자신감을 심어준 모양이라면서 조수진 최고위원을 비롯한 윤 후보의 측근 그룹을 직격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에르도안 금리 인하 고집이 터키 경제 벼랑으로 몰아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세계적인 통화 긴축 흐름을 거스르고 금리 인하를 고집하며 터키 금융시장 곳곳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연초 이후 꾸준히 하향세를 타던 리라화 가치는 최근 들어서는 하루 세수십 %나 급등락하며 외환시장에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리라화 가치 하락이 금융위기로 번질 가능성을 염려한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해운 탐험, 내달 결론, 과징금, 대폭 깎일 듯 국내외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을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12일 결론을 내린다. 공정위가 2018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최종 결과를 내놓는 것이다. 관가에서는 최대 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던 거징금이 2천억 원 안팎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동남아 항로를 오가는 컨테이너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담합으로 볼지를 판단할 전원회의를 다음 달 12일로 잡고 최근 선사들의 일정을 통보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부활 꿈꾸는 K원전, 두산, 삼성 중 소형 원자로서 대박 노린다. 소형 모듈 원자로가 미래 친환경 발전 모델로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한국 기업들도 관련 시장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했다. 두산중공업, 삼성중공업, 현대엔지니어링 등은 이 같은 SMR 춘추종국 시대를 맞아 국내외 개발사와 손잡고 패자 지위를 노리고 있다. 특히 두산중공업은 기존 원전 주기기를 설계, 제작한 경험을 바탕으로 SMR 주기기 시장 석권에 나섰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투자대박 카카오벤처스, 헬스케어 정조준, 카카오벤처스가 설립된 지 10년 만에 128개 투자사의 상세 포트폴리오를 공개했다. 카카오벤처스는 초기 투자 중심이지만 앞으로는 스타트업의 성장 과정을 지원하는 엑셀레이터 역할을 강화하고 후속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그간 정보기술과 서비스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투자했다면 앞으로는 헬스케어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현대백과 CU 손잡았더니 면세점 명품 완판 행렬, 온라인을 통한 명품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CU와 현대백화점 면세점이 손잡고 CU 멤버십 애플리케이션 포켓 CU를 통해 선보인 면세품 판매 기획전이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편의점과 면세점이 명품을 주 아이템으로 이커머스 협업을 성공시켰다는 평가다. CU는 22일부터 현대백화점 면세점과 손잡고 자사 멤버십 앱 포켓 CU를 통해 면세품 2차 판매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2차 판매에서는 마크 제이콥스 등 유명 브랜드의 의류, 가방, 지갑 등 50여 종을 정상가 대비 절반 이하 가격으로 판매한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LG엔솔 상장 앞두고 LG화학 추락, SK케미칼 대자비, 2차전지, 업종 대장주 LG화학이 자회사 LG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한 달에 앞두고 올해 최저가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21일 LG화학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2.13% 내린 64만 2천원에 마감했다. 지난달 17% 내린 데 이어 이달에도 7% 떨어지며 하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올해 초 100만원을 넘었던 주가는 고점보다 40% 넘게 하락했다. 올해 등락폭은 마이너스 22% 수준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NH아문디 국채 10년 인덱스 펀드, 경기 둔화 대비 장기 국채 투자 고려할 만 NH아문디 자산운용은 지금이 장기 국채 매수의 적기라고 전망했다. 최용근 NH아문디 자산운용 매니저는 채권 시장의 비우호적인 것으로 보이는 제반 환경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국고채 장기물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높아진 시기라며 국채 10년물 기준이 %대로 높아진 금리 수준은 고점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높은 금리 수준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10년 국고채에 투자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돌아온 키아누 리브스 액션도 철학도 깊어졌다. 매트릭스가 돌아온다. 이번에는 말끔하게 면도한 검은 롱코트에 키아누 리브스 대신 검은 턱수염의 장발, 약간 살도 찐 중년의 키아누 리브스다. 인간과 기계의 대결이란 성구 안적 서사, 날아오는 총알을 피하는 모습을 360도로 담은 촬영 기법.
프랑스 사상가 장보드리 야르의 시뮬라시옹 개념을 기저해둔 가상현실 구현 등 모든 면에서 혁명으로 통했던 영화의 후속작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인천공항공 25년간 인리바탐공항 운영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도네시아 바타망나딤국 제공항을 개발, 운영할 수 있는 최종 계약을 따냈다. 25년간 예상되는 바탐국제공항 누적 매출은 6조 4천억 원으로 이 가운데 인천공항공사의 배당 수익은 4,85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됐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보복 범행이 두려워 스토킹 신고했다 철회 속출. 올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2달이 지났지만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철회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11월 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 사건에서 스마트워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고 지난 10일에는 이석준이 스토킹 피해자 가족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12월 22일 오늘의 브리핑 마치겠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탱탱구리 채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